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만날 기회가 그래도 많이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어르신들의 질문도 많이 받지만 저도 또 어르신들께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나 뵀을 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르신들 살아보시니까, 노년기를 생활해 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어요? 이런 질문도 드렸고요.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이런 질문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본인이 이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대답이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은요. 내가 혼자 밤에 자다가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갈까 싶어서 난 그게 제일 걱정돼요. 내가 저 세상으로 갔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런 대답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 치매가 제일 무서워요. 제일 걱정돼요. 이렇게도 대답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마음속에는 삶과 죽음, 그리고 질병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는 치매와 관련된 사례예요. 그래서 치매이신 어머님을 간병하고 있는 며느님 사례예요. 근데 이 며느님이 간병하시던 한 달 만에 병이 나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인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댁의 시어머님은 지금 80세이시고요. 며느님은 50세예요. 근데 며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 어머님은요, 아버님으로부터 또 아들, 딸들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으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아오셨고, 그리고 어머님도 그만큼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베풀면서 살아오신 분이래요. 그래서 며느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요, 원래는 굉장히 삶의 지혜도 있고 생각도 바르신 분인 것 같아요. 남한테 베푸는 것도 원래는 잘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계속 원래는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닌 경우들도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원래 그러시던 분이었는데 어머님이 자식 문제 앞에서는 자식 사랑이 지나치시더랍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님이 처음에 결혼을 하려고 딱 했을 때 어머님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셨던가 봐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어떤 아들인데, 우리 아들은 공부도 되게 잘했어. 우리 아들은 지금껏 자라오면서 속 한 번 썩인 일이 없어. 대학교도 졸업하기 바로 전에 먼저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이 돼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좋은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그 안에서 인정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식 사랑, 특히 아들 사랑이 굉장한 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며느님은 사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댁에서 많은 반대를 했고, 시댁에서 결혼이라든가 교제를 반대를 하니까 결혼 전부터 며느리하고 아들은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집이든 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지,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그 집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미 며느리는 마음에 이렇게 큰 상처가 남겨져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뜻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계속 설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어머님 앞에 딱 붙어서 결혼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렇게 계속 조르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굉장히 성품이 따뜻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머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강하게 반항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어머니도 존중을 한 거죠.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그 모습조차도 존중을 하면서 계속 말로 옆에서 또 따뜻하게 잘해드리면서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우리 결혼하면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결국은 어머님이 허락을 하셔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전에도 이 내외는 예비 부부였죠. 그때도 많이 싸웠고 결혼 후에도 계속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을 때마다 어머님은 항상 아들 편. 네가 못해서 그렇다. 우리 아들은 문제없다. 우리 아들은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며느리를 차별하는 그런 말과 행동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너무 속상했죠. 근데 결혼 초반부에는 어머님의 말을 그냥 듣기만 하고 혼자 남몰래 눈물 짓기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혼 생활이 이제 뭐 몇 년 차 지나다 보니까 며느리도 이제 혼자 터득을 해간 거죠. 내가 이렇게 계속 눈물 짓기만 하면 안 되겠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받아들이지만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어머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너무 주관적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하시면 나는 거기다 대고 내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며느리가 고분고분하고 나한테 저런 식으로 대항하지 않았던 며느리인데 어느 날부터 따박따박 할 말을 하니까 할머님은 이제 싫었던 거죠. 근데 어머님이 거기서 주춤하거나 물러서지 않으시고요. 더 강하게 나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즉 그 이후라는 건 며느님이 할 말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어머님하고 며느님하고 완전히 다툼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며느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렇게 되새겨 보면 어머님하고 저하고 투쟁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이가 그렇게 갈등은 있었어도 며느리가 기본적인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에 대한 사랑, 어른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은 늘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정말 싫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우, 어머니 왜 그러실까?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얼마 전에 치매가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치매가 되고 보니까 어머님에 대해서 이제 치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며느님이. 왜냐하면 그동안 안 싸웠으면 모르는데 두 분이 많이 싸웠잖아요. 싸운 일이 기억이 나니까 내가 못 해드린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치매가 딱 되시니까 기억력이 없어져서 과거에 내가 며느리를 미워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치매 딱 그 시작과 동시에 시어머님은 며느리에 대해서 차별적인 또는 모진 말씀을 안 하시게 됐고 며느리는 그렇게 되신 어머니를 보면서 또 측은한 마음이 생기게 됐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 치매를 계기로 해서 두 분의 다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은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며느님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머님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래도 어머님하고 내가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싸우면서 또 정도 많이 들었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모진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만 또 나한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것도 많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대요. 앞으로 어머님 그냥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보겠다고. 간병인 말고 내가 간병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언은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며느리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며느리가 어머님을 극진히 간병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극진히 간병한 게 지금 한 달이 됐다고 해요. 근데 한 달이 딱 되는 시점에서 며느리가 병이 난 거죠.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 집에 치매 노인이 한 분 생기시면 그 집에 환자가 3명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어머님을 돌봐드리다가 급기야는 병이 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생각에는 며느님이 노인을 또 그것도 치매이신 노인을 돌봐드리는 거에 대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어머님을 돌봐드리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어머님도 또 그렇게 편안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이 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머님을 돌봐드리겠다라고 먹은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어머님 돌아가셔도
그래도 내가 계속 싸워오긴 했지만 어머님하고 평생을 다퉜지만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내가 조금은 어머님 손도 닦아드리고 어머님 얼굴도 물수건으로 따뜻하게 닦아드렸네, 이런 생각으로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며느님이 이렇게 병이 나서 또 병실을 한쪽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위 분들이나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제 됐으니까 할머니 요양시설 같은 데로 모시라고, 이제 더 이상 간병하지 말라고, 다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며느님이 선생님, 제 생각에는 저는 저희 어머님을 절대 노인시설 같은 데 못 보낼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저는 싫다고 대답은 했어요. 근데 대답은 싫다고 했지만 병실에 나도 누워있고, 누워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선생님 그때 대답했던 제 의지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상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의 마음이 정말 뭐랄까요, 애틋하고 뜨겁고 참 좋았는데 제 생각에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지금 이만큼 병들어 있는데도 어머님을 내가 끝까지 모시겠다, 그건 조금 욕심이고 너무 좀 지나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치매이시고, 이렇게 뭐 파킨슨이시고,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시고, 이렇게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데 집에서 모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요양시설로 모시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 가끔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 대답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집에서 모실 수 있을 때까지는 좀 모시세요. 근데 모시다 보면 어느 시점이 와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는 전문가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점이 와요. 내가 내 마음만 가지고 돌봐줄 수 있는 그 상태는 이제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시설로 모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머님을 돌봐주시다 병이 난 며느리가 맏며느리거든요. 근데 다른 형제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 큰 며느리가 어머님을 그래도 내가 조금은 돌봐드려야 내가 나중에 마음이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머님을 정말 위하는 마음에서 돌봐드린 거라고 하면 그 좋은 기회를 다른 형제분들도 조금 나누어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머니를 큰며느리가 간병을 했지만 이제 큰며느리는 그만하시고 뭐 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아들이라든가 이런 다른 자녀분들도 어머님 간병을 하는 일에 조금 동참을 하시다가 할 만큼까지는 하시다가 이제는 모두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때 요양시설을 알아보신 후에 편안하게 어머님을 요양시설로 모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요양시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하시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114 국에 전화를 해서 요양시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딱 켜시고 검색창에다가 노인 요양시설 하면 요양시설들이 쫙 떠요. 근데 쫙 뜨는 그렇게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했을 때 쫙 뜨는 요양시설들은 좀 홍보를 활발하게 한다든가 이런 요양시설들이 위에 뜨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검색하지 마시고 검색창에 아예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딱 입력을 하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노인시설들, 전국에 있는 노인시설을 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가 거기 안내가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영어로 그렇게 치시면 영어로 주소가 www 하고 longtermcare.or.kr 이라는 사이트 주소가 나오게 돼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노인시설, 요양시설, 장기요양시설 검색할 수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누르고 들어가셔서 알아보고 싶으신 지역만 설정을 하세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서울 서초구 클릭하시고
노인 요양시설 클릭하시면 서초구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들이 쫙 뜨게 돼요. 그러면 딱 뜨는 요양시설들 이름을, 기관 이름을 하나씩 누르시면 정원은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이 계시고 이 몇 명 계시는 분들은 할아버지 몇 명이시고 할머니 몇 명 계신지 성별까지도 아예 구분돼서 숫자로 명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직원이 몇 명인지, 요양보호사 몇 명인지, 사회복지사 몇 명인지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하루 생활하고 계시는 또 프로그램 이용하고 계시는 사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사이트를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가시게 되는 상황이 되셨을 때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라도 한 번씩 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시설들을 한번 보시면 아, 우리나라의 시설들이 이러이러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대체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구나. 또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 시설들이 많이 자리가 없어요. 만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기자가 정원이 230명인데요. 대기자도 230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요즘 그렇게 조금 좋다고 소문난 시설들은 대기자도 상당히 기니까 그런 대기자 현황들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아니면 시설 가운데서 실버타운도 또 나와 있으니까 나라면 건강하다면 나중에 실버타운 한번 검색해봐야지 아니면 건강이 안 좋으면 노인 요양시설을 한번 검색해봐야지 이런 것도 미리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서 그 사이트를 제가 한번 안내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댁의 어르신은요. 어머님이 치매이시기는 한데 글쎄요. 가족분들이 어머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시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시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이 되시는 분들이 가시는 주거복지시설도 있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가실 수 있는 노인 의료복지시설도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주거복지시설은 건강이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가시는 공간이니까 모여서 함께 생활하신다는 그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버타운도 요 안에 포함이 돼요. 근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가시는 의료복지시설 안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규모가 큰 시설이 있고 규모가 작은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규모가 작은 시설은 법적으로 얼만큼을 받으실 수 있냐면 규모가 작은 시설은 노인이 5분 내지 9분만 딱 계실 수 있어요. 10분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댁처럼 어머님을 시설에 모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떡하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소규모 시설에 어머님을 좀 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시설의 정확한 명칭은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안 해요. 노인 요양시설이라는 이름은 규모가 큰 시설이에요. 시설로 끝나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댁에 권해드렸던 시설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는 말로 끝나요. 시설이라고 끝나지 않고. 그 얘기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어머님이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댁처럼 어머님을 어디 보내는 게 조금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작은 시설부터 작은 시설들은 지역사회 안에 우리 집 가까이에도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원한다면 어머님께 안부 여쭈러 찾아뵙기도 쉽고 하니까 그런 시설들을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며느님에게 이렇게 한 달 동안 어머님을 극진히 간병을 해서 병도 낫고 병 난 상태에서도 무언가 어머님을 위해서 본인이 더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몸이 안 돼서 못 해드림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담까지 해주시고 한 이 뜨거운 마음을 높이 샀고요. 많은 격려와 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형제분들이 어머님을 조금 더 간병하시다가 이 어머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안내드린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어머님이 지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